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시곡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 용어로 할 때 랩소디다 하면 우리말로 번역은 이제 광시곡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제가 요즘 한 몇 달 전부터 시간만 있으면 좀 클래식을 좀 들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랩소디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광시곡으로 번역을 하는데 왜 광시, 사진 찾으면 미칠 광자가 나와 있어요. 왜 광시라고 하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이 가서 여기저기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왜 미칠 광자를 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시곡, 광은 미칠 광이다. 시는 시, 곡은 구불곡, 곡조 이렇게 되죠. 미칠 광은 큰계견의 임금왕이다. 그렇죠? 큰계견의 임금왕이다. 옛날 글자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발지자가 있다. 발지자가 있다. 그리고 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는 뭐 장인 공자 같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개가 막 발로 이렇게 말하자면 나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모양이 어쨌든 지금은 임금왕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개가 왕노릇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미친 상태다. 이렇게 되겠죠. 시는 말씀은에 절사다. 절사에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게 절에서 하는 말은 다 시다. 이렇게 하나 좀 생각해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불곡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곡자, 굽은 자에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대나무나 쌀이로 만든 바구니, 대나무나 쌀이로 바구니를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불곡이다. 노래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광시곡이다. 광시곡. 네, 국어사전을 보니 관능적이면서도 내용이나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상적인 기악곡. 여기서는 미쳤다라는 미칠 광자 뜻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능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의 기능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을 보니 즉흥성을 중시한 악곡의 한 형식으로 서사적이고 또 영웅적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지니는 환상곡풍의 기악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광자가 미칠 광이다는 것은 이렇게 일단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왜 미칠 광자가 들어갔느냐? 여기에 시라는 것은 글쎄요,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예전에 어떤 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광시곡이다. 그러면 그 광시의 정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선에 광시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광시라는 것은 격을 맞추지 않고 소거나 비어 따위로 익살스럽게 쓴 상스러운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시. 광시란 말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사용된 낱말일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일단 격에 맞지 않다. 그리고 소거나 비어가 좀 섞였다. 그렇지만 또 익살스러웠지만 상스럽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김삿갓의 시다. 한 시를 듣는데 그걸 광시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김삿갓 가장 가까운 형태라면 김삿갓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광시라고는 들어보지 못했다.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우선 광시곡이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진을 보면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아일보 1936년 제3면에 3월 27자 3면에 라디오라는 제목의 칼럼에 보면 한가리아 광시곡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문에 처음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세워진 것은 아니겠죠. 그 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서 왔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쓰는 광시란 뜻과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 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시란 뜻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칠 광자에 대해서 제가 우리와 일본의 것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쪽은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거의 비슷하다. 일본 쪽은 좀 말하자면 간단히 줄여놓은 사전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미쳤다라는 데는 기본적이다. 그리고 아주 미친 듯이 열중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여기에 골몰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광자에는 익살스럽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익살, 좀 웃긴다. 그렇죠? 말하자면 골계적이다. 일본말로는 곧게이다라는 자. 그는 익살이라는 뜻이 일본의 뜻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뜻에는 익살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은 없다. 그러면 광시 또는 광시곡에는 이것이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광자가 들어간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의 광시국과 좀 관련된 낱말을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광가다, 광은이다, 광시다. 이 세 낱말이 우리나라 사전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일본의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데 뜻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자, 광가다. 어떤 미친 노래다. 우리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전에는 곡조나 가사와 상관없이 마구 소리쳐 부르는 노래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막 술이 흠뻑 취해가지고 막 고성방가하면서 했다. 그럴 때는 광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뜻이 좀 통한다. 그리고 광은이다 하면 상식을 벗어나 미친 듯이 말한다. 광은이다. 막 이것도 우리가 좀 대략 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광시라는 낱말은 앞에 본 대로 격을 맞추지 않고 소거나 비어 따위로 익살스럽게 썼지만은 어쨌든 상스러운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일본에서는 광가라고 하면 우리처럼 미친 듯이 떠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 정형시라고 할 수 있는 와카가 있다. 와가 일본식으로는 와카라고 읽는다. 와카에 대해서 정형시에 대해서 좀 광채의 와카다. 광채의 와카다. 그런 의미로 광가를 쓴다. 이것은 익살스럽고 순수하지 않은 와카. 정형시에서 벗어났으므로 좀 자유로운 그런 순수하지 않은 와카지만 익살스럽다. 앞에서 일본의 미칠광의 설명에 익살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광가를 미친 노래가 아니라 좀 익살스러운 노래다. 정형적인, 비정형적인 그런 노래다.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광은도 마찬가지. 우리는 미친 소리 같은 그런 의미로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같은 글자를 쓰고 일본의 전통 희극과 관련된다. 주로 이제 뭐 일본의 전통 노래는 뭐 가부키도 있고 그리고 사루가쿠 또는 노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무대극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데 주로 대화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가끔 노래와 몸짓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경묘 소탈한 기지에 넘친 웃음을 자아낸 이것을 광은이라 한다. 경묘라는 것은 아주 좀 가볍고 좀 기묘한 스토리, 기묘한 얘기, 재밌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전통 희극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도 어떤 문학, 일본의 문학, 그렇죠. 전통 희극. 어쨌든 예술, 예능과 관련된 낱말로 쓰인다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전통적인, 동아시아 한자권의 입장으로 보면 아주 미친 노래, 미친 소리로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단, 물론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로 쓰인다. 자, 이제 광시를 보면, 이것도 에도 중기 이후에 유행한 익사를 중심으로 한 한시체의 하나다. 익사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일단은 아분이나 평척 등 한시 작법을 따르면서도 소거나 비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좀 일탈한, 그렇죠? 어떤 정형적인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한시를 광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광시. 자, 우리나라에서 광시를 썼다고 할 만한 사람, 글쎄요, 별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김사과가 또 광시라고는 얘기 잘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 광자가 들어간 세 낱말이 우리와 이것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요 내용은 요것과 사실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광시라는 낱말은 여기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광시곡이라는 낱말은 일본에서 온 낱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조선 왕조실록을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광가 아주 미친 노래다. 이 3번이 나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니까 광은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의미로 108번이나 나온다. 근데 광시란 말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지도 않고 성정원 일기에도 나오지 않고 검색이 되지 않는다. 예전부터 시라는 게 미친 시라는 것은 글쎄요 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낱말 자체가 정착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광시곡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지 않느냐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이제 이 광시곡을 랩소디라고 한다. 랩소디. 네.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온다. 랩소디. 즉흥성을 중시한 악곡의 한 형식으로 서사적, 영웅적, 민족적 색채를 지니는 환상곡 풍의 기악곡. 요거 앞에 광시곡 할 때 나온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이 형식과 표현이 좀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것에 착안한 일본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광시, 그렇죠? 광시, 좀 해학적이고 익살이 있는 좀 자유로운 비정형적인 그러한 시에 비유해서 광시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전해졌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유롭다. 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일종의 조금 일탈한 미친 것 같은 작곡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설명이 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랩소디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 그렇죠? 서사시를 낭독하는 음유시인이 낭독하는 시가 랩소디아라는 게 있었다. 거기서 왔다. 그래서 어떤 시라는 것이 광시곡의 시라는 것과 상당히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상곡이라는 것도 있다. 광상곡. 일정한 형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요소가 강한 기악곡이다. 글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광시곡, 광상곡 어떻게 다른가? 어쨌든 낱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또 우리 사진에 보면 카프리치오라고도 나온다. 앞에 랩소디가 외국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듯이 카프리치오, 이탈리아 말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카프리치오는 광상곡으로 번역이 된다. 뜻은 변덕이라는 뜻이다. 카프리치오라는 게 뭔가 음악이 조금 변덕스러운 것이 있다. 어원을 따라가면 염소나 야생 염소를 뜻하는 어떤 라틴어로 올라가는데 야생 염소처럼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기분으로 움직인다. 그런 것이 카프리치오다. 네. 이 카프리치오를 광상곡이라고 하는데 또 달리 기상곡이라고도 한다. 기상곡. 네. 기상, 기발한 생각이다. 변덕스럽다. 여기 또 이 기는 이제 비단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기라성 같다 할 때, 예, 그렇죠. 별이 기라는 이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비단을 얘기한다. 별이 비단처럼 빛난다. 비단처럼 빛나는 별이 기라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찬가지다. 근데 빛난다는 뜻도 있고, 좀 어긋난다는 뜻도 있어. 기에는 어긋난다는 뜻도 있다. 뭔가 어긋난 생각, 좀 기발한 생각으로 만든 것이 카프리치오고 광상곡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일 세 나라를 지금 악곡의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랩소디는 우리 광시곡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광시곡이라고 한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광상곡이라고 한다. 랩소디를. 자, 그러면 카프리치오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봤듯이 광상곡이라고도 하고 기상곡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랩소디를 광상곡이라고, 우리는 카프리치오를 광상곡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카프리치오는 수상곡이라 한다. 수는 따라간다는 얘기죠. 생각에 따라간다. 생각나는 대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일본에서도 카프리치오는 우리하고 같이 쓴다. 근데 예전에는 광상곡도 카프리치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광상곡이란 말은 잘 안 쓴다. 카프리치오에서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타지, 영어로 판타지, 이탈리아어로 판타지아라는 것은 세 나라 다 환상곡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결국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그런 낱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저 잠깐 보면 미칠 광자. 네. 말 그대로 미쳤다. 광견이다. 미친 개다. 광기다. 예. 광란이다. 광신이다. 광신도. 그렇죠. 광인이다. 광적이다. 발광한다. 광분한다. 분은 날뛴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예. 광팬이다. 이것도 구사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열광이다. 열광이다. 아주 뜨겁고 미친 것 같은. 광우병. 예. 광견도 있고 광우병. 예. 광화사. 광화사. 화사라는 것은 화가를 얘기한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의 제목 중에 광화사가 있다. 그렇죠? 또 있죠. 김동인은 광념 소나타다. 광념. 뜨거운 불길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정렬을 뜻하기도 한다. 광념 자체로는. 예, 김동희는 광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 일진광풍이다. 한바탕 부는 미친 바람과 같은 거. 일진광풍이다. 그리고 무슨 광 해서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뭐 무슨 광이다 할 때. 예. 자, 여기에 이제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날일자가 붙으면 이제 왕성하다는 뜻이죠. 네. 혈기가 왕성하다. 왕성하다. 그리고 주인 주자에 좋은 거를 척자를 붙이면 이제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왕래 가고 온다. 가고 온다 그랬죠. 왕왕 때때로 있다금 왕생 뭐 불교 용어지만 가서 살아라. 왕생 극락에 가서 잘 사시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왕생. 자, 나무 목자를 붙이면 굽을 왕이다. 굽었다. 나무가 굽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왕님 한다는 말 뜻을 글쎄요. 왜 굽을 왕자에 대해와 이것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뜻은 이렇게 해서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 남이 오는 것을 그것을 높여서 왕님 해주셨다. 아, 선생님께서 왕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님이나 이때 쓴다. 왕가라고도 한다. 또는 왕고라고도 하고, 내림이라고도 한다. 이런 이제 왕님이다. 이때 거의 잘 쓰지 않는 글자다. 하지만 왕님이라는 말은 가끔 씁니다. 그렇죠? 자, 오늘 광시고. 우리와 일본은 같은 것으로 쓴다. 중국은 이것을 랩소디를 광상곡을 한다. 자, 오늘 광시, 광상, 기상, 환사 이런 랩소디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광은 미쳤다는 것이 아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익살스러운 그러죠. 그런 의미로 들어간 낱말이다. 광상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